자, 우리 수업 시작할게요. 그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수업이어서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보는 기말고사 기간 하고요. 시험 범위는 오늘 배우는 데까지 할게요. 원래 마음 같아서는 옛날에 15주 차까지가 보통 수업이어서 좀 아니면 또 원래 이제 좀 일찍 보기도 하거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 그래 다음 주부터니까 원래 시험 보고 끝내고 싶었는데 앞서서 이전에 그 한 뭐 한 달 전에 이렇게 기말고사 언제 봅니까? 질문하신 분들이 꽤 계신데 근데 제가 답변을 마지막 주에 볼게요.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는 바람에 바꿀 수 없잖아. 그분들이 이제 자기 여행 가려고 해서 언제 기말 볼 거냐 했는데 16주에 본다고 해놓고 15주에 하면은 당황할까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 뵀는데 몇몇 분들은 15주 차에 이렇게 기말고사 이렇게 보고 끝내는 분도 있는데 예전에 저 같았으면 저도 그랬을 텐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뭐 지난주에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수업을 약간 안 하면서 온라인으로 올릴까 했다가 그러면 이제 또 시험 범위만 늘어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로 공부거리는 더 늘리지 않고 오늘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시험 범위까지 하고요. 대신 원래 첫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뒤에 괜찮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우리 방학 끝나고 강의 끝난 다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약속할게요. 거기 뒤에다가 제가 혼자서 찍거나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뒷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뒤에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진도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그래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어디까지 했나? 소비자 선택 이론까지 했나? 그래서 한 8장 여기까지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중간고사랑 비슷하게 책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다 풀어보시고 중간에 읽을 거리 잘 보시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우리 읽을 거리나 그 발표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여기 깔아가지고 다음 쉬는 시간 끝나고 진도 나가도록 그거 좀 발표 좀 하도록 합시다. 자, 288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경쟁이 엄청 치열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치열해가지고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전체야. 그래서 시장 전체에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정된 시장의 가격을 받아들이는 거지. 자, 그런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볼게요. 뒤에 연결되는 것도 있는데 자, 요거는 시장 전체니까 마켓이라고 쓸게요. 여기는 대표적인 어떤 기업이에요. 뭐 I번째 기업이라 할까요? 자, 소문자로 쓸게요. 다르게 하려고 이렇게. 자,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 가격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개별 기업이 받아들이는 시장 가격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MC랑 같아질 때가 최적 생산량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AVC가 이렇게 있는 거야. 요거 AVC의 최소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업 중단점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셧다운 조업을 중단할까 말까 그걸 결정하는 점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AVC의 최소점보다 밑에 있게 되면 이 기업은 아예 문을 닫고 생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생산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다 할게요. 이렇게 증가했어. 그러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A에서 B로 올라가겠죠. 그럼 개별 기업이 인식하는 받아들이는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생산하면 되겠지. 이만큼 생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때는 조업을 하던 하지 않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아예 조업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살짝 오른쪽에 2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장에서 ABC 최소점보다 밑에 있으면 아예 생산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생산할까요? 그게 사실 공급 곡선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직면하는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 자, 공급곡선이라는 게 뭔가 다시 보세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너 몇 개 생산할 거야? 그걸 가격과 생산량과 연결한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이상이 되면 생산을 해. 요 경우는 여기 생산하겠지. 가격이 요거 사이에 있으면 요거 생산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MC 곡선이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 다시 공급 곡선은 주어진 가격 하에서 너 몇 개 생산할 거야? 나 이만큼 생산할래.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나 이만큼 생산할래.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너 몇 개 생산 계획을 갖고 있니? 라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 곡선이 바로 공급 곡선이 돼요. 근데 이제 MC 곡선 전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AVC 최소점보다 밑에 있으면 아예 생산 안 하니까 약간 구간을 둘로 나눠야죠. AVC 최소점보다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위에 있을 때는 요게 공급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으로 가서 볼게요. 자, 단기의 완전 경쟁 나와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다 쓸까요? MRE P 같죠? MC 여기서 이제 MR과 MC가 같다라는 거 그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거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그치 이 전부 다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격이 당연히 여기 보시면 AVC라 할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조업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단기에 공급 곡선을 도출합니다. 자, 맨 마지막 제출 보시죠. 공급 곡선은 다시 공급 곡선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급 곡선은 특히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거기 보시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냐 그걸 보고 너 몇 개 생산할래? 그거 가격과 생산량을 연결하는 거죠. 기업은 P는 MC가 같아지는 곳에서 생산량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얘기한 것처럼 단기이기 때문에 AVC가 있는 거야. 장기가 되면 AVC랑 AC는 똑같겠죠. 고정비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기는 그냥 AC 해도 상관없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289페이지. 자, 그러면 거기 단기 MC 곡선이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이 될 수밖에 없다. 단 한 가지 단서가 있다. 고딕으로 돼 있죠. MC 전체 다가 아니라 AVC의 최소점을 상회하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왜냐하면 AVC 최소점보다 요거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아예 생산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안 하고 접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래서 그때는 생산이 빵이요 이거 여기잖아. 요 가격 밑에서는 Q가 제로고 요거 이상이 되었을 때가 MC가 공급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그림 위에 나와 있는 그림 설명입니다.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이 평균 가변 비용 AVC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VC 최소점에 상회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상회해야 한다 위에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단락 볼까요? MC와 단기 공급 곡선 간의 이런 관계 때문에 MC를 변화시키는 어떤 요인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MC 곡선이 공급 곡선이라고 그러니까 MC 곡선을 변화시키는 거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도 변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서 자 MC의 곡선 이동시키는 투입물의 가격이라든가 특히 노동의 가격이라고 하면 되겠죠. 투입물의 가격 W가 변화하거나 아니면은 기술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MC에 영향을 주게 되고 MC가 변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거기 보시면 고정 비용은 기업의 한계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변화했다 그러면 MC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단기 공급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MC가 이동합니다. 변화하고 이동하게 되는데, 자, 이게 고정 비용이 지금은 단기니까 고정 비용이 만약에 변화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거기 보시면 장기에는 고정 비용 자체가 당연히 없게 되겠죠. 밑에 발전소의 공급 곡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발표하시기로 한 분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0페이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가격이 얼마보다 밑에 있으면 거의 제일 끝에 아예 생산을 그만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높아지면 생산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발전소가 A, 석탄, 가스, B, C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수평으로 더하면서 약간 계단식으로 변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따가 발표하는 거 설명 한번 들으시고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2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산업의 단기 공급 곡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이 개별 기업이라니까 개별 기업이 시장의 가격이 결정됐을 때 너 얼마나 생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아니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인더스트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산업이라고 이거 뭐 아무튼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들 기업들이 주어진 가격에 생산하는 것을 다 서메이션 한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볼까요? 완전 경쟁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 생산량의 변경을 통해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개별 기업은 힘이 없어. 그래서 프라이스 테이커다.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무엇이 가격을 결정할 것인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시장과 산업은 그냥 같게 보세요. 이거는 자동차 산업 하면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급자, 생산자들의 집단을 얘기해서 공급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다 같이 아우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같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 시장의 모든 기업들이 생산량이 결합된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의 공급 곡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생산량 대응의 결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 많은 기업들이 있어. 이걸 다 결합하는 겁니다. 결합된 이런 표현을 썼네요. 네, 결합된 의사결정이 무엇을 뜻하는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결합됐다는 건 조정됐다, 코디네이트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잘 보시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은 그해 생산량 결정을 위해서 이제 연말에 같이 우리 몇 개씩 생산합시다. 담합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너 몇 개 생산해, 나 몇 개 생산할게,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의 업계 소식이나 웹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걸린다니까. 담합으로, 카르텔로. 결합됐다는 건 그냥 단순히 덧셈이 했다, 덧셈된 요 뜻입니다. 덧셈. 아니면 애그리게이트 합쳐졌다 그런 의미예요. 자, 개별 기업들의 독립적 생산량이 그냥 더해진 합계 그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더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기업이 여러 가지 A, B, C, D 여러 개 기업이 있으면 우리 뭐 시장의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 뭐 공급 곡선 수평으로 합하는 것처럼 가격이 얼마일 때 몇 개 생산할래? 그럼 이 각각의 생산량을 다 합친 거다. 수평으로 더한 것이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보시면 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한 산업 내에서 산업에서 가격이 이제 주어집니다. 주어진 가격 하에서 네, 개별 기업들이 몇 개씩 생산할 것인가가 정해질 텐데 그걸 다 서메이션 한 겁니다. 예, 거기 나와 있죠. 총량 합한 거다. 자, 다음 달러 볼게요.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을 더하는 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볼까요? 똑같은 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결합된 생산량 결정이 투입물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거 생산할 때 투입물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 산업에서 가격하에서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 써도 되겠죠?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요. 투입을 해서 여기 이제 기업이야.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Q 만들어내요. 뭐 개별 기업의 생산량을 소문자로 쓰면 이렇게 소문자로 쓸게요. Q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생산 요소 시장의 노동과 자본은요 생산물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파생 수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쪽에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서 주문을 받는다 할게. 주문 생산이요. 이렇게 기회가 생겼어.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면 생산함수에서 당연히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아니 그럼 노동을 더 많이 쓰고 자본을 더 많이 쓰게 되면은 노동에 투입되는 임금, 몸값이 올라가겠죠. 보통은. 근데 지금은 우리 뒤에 얘기는 하겠지만 W랑 노동의 가격인 W랑 자본의 가격인 R 얘네들은 이쪽도 엄청난 경쟁 시장이다라고 상정해서요. 단 가정을 하는 거야. 이 뒤에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W랑 R은 요소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불변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뒤에 조금 풀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보시면 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이 갖는 100개의 기업이 있는 다음의 상황을 놓고 있는데요. 시장 가격이 1달러 미만이다. 그러면 AVC보다 낮게 돼서 기업은 아예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살짝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292페이지 볼게요. 요거를 좀 더 심플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1달러보다 더 낮으면 어느 기업도 이제 생산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1달러보다 이제 높아요. 그러면 이제 1달러보다 높아서 2달러까지 됐을 때는 하나를 생산하는 거야. 계단식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됩니다. 한 개를 생산하고 여기까지는 한 개. 개별 기업이라 그러면 2달러보다 높으면 나는 뭐 2개 생산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너 몇 개 생산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개 생산할래. 이렇게요. 개별 기업이야. 개별 기업. 대표적인 기업. 이렇게 한 개의 기업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그려 있죠. 자, 근데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저 산업에 100개 기업이 있다라고 할게요. 똑같은 동질적인 기업이 100개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자, 시장의 가격이 1달러보다 작으면 아무도 생산 안 하니까 시장 전체 그것도 그냥 뭐 빵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의미가 없겠지. 이게 빵이 될 거고 가격이 이렇게 1보다 높게 되면 개별 기업이 하나씩 생산하는데 100개 기업이 있으니까 몇 개 생산되겠어? 100개 되겠지. 100개. 그게 그림이 거기 나온 거죠. 밑에 이렇게 하면 여기는 100개. 그 다음에 가격이 2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200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별거 아닌 그림이니까 그래도 좀 잘 보시고 요거 이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을 다 합하게 된 시장 전체 생산량이고요. 이게 시장 전체 공급 곡선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가볼게요. 자, 거기 이제 말로 설명한 게 291페이지 마지막 단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가격이 1달러보다 작을 때 1달러와 2달러 사이일 때 2달러 이상이 될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볼까요? 자, 이러한 개별 공급 곡선으로부터 기업의 공급 곡선으로부터 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 모든 가능한 가격 여기 1일 때, 2일 때, 1.5일 때 이걸 수평으로 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합하게 돼서 요거 1달러보다 밑에 있을 때는 아무도 생산하지 않으니까 빵이 되고 이렇게 수평으로 합한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그림에 의한 접근인데 그림 바라보시면 같이 연결해서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줄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산업의 공급 곡선이 되고요. 공급 곡선이 되고 거기 다음 줄에 나와 있듯이 수평으로 합한 거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수평으로 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수평이 합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자, 세 번째 줄 끝에 주어진 가격들에 대해서 각 기업의 공급량을 모두 더해서 그 합을 표시하게 되면 그게 산업의 공급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해 살짝 하면 뭐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챕터 5장에서 소비자의 시장 전체 수요 곡선 합하는 것도 개별 수요 함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는 거랑 이것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그림 8-8 이 그림이지. 자, 개별 기업의 요거 공급 곡선이 다 동질적이고 똑같다 그러면 기업의 수가 많아지면 똑같이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뭐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모든 기업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생산하는데 비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293페이지 가보시면 자, 요게 이제 요거 외에 좀 확장을 하게 되면 거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기업들의 비용이 상이한 경우 이렇게요. 4개 기업이 있습니까? 4개 기업인데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A, B, C, D 이렇게 있는데 A 기업에 거기 보시면 공급 곡선 한계 비용이 제일 낮다는 거지. 그래서 A 기업이 이렇게 있고 거기 보니까 또 B 기업 이렇게 있고 C 기업, D 기업. 그러면 이게 초점을 잡아가지고 주어진 생산량에 대해서 A 기업이 제일 싸게 생산할 수 있고요. B 기업, C 기업, D 기업 이렇게 됩니다. 이거 옆으로 더합니다. 옆으로 더하니까 거기 보시면 가격이 P1이 되었을 때 여기 제일 낮으니까 여기서부터 해요. P1이 되었을 때 얘가 이만큼 생산 얘만 해. 근데 P2가 되면 얘가 이제 가입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옆으로 더해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로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옆으로 더하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가보시면요. 그래서 위에 그림 잘 보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는데 별거 없어요. 이렇게 옆으로 더해서 수평의 합이다. 이렇게요. 보통 이제 더 쉽게 하려면 그림이 잘 시각적으로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표로 정리해서 할 수도 있어요. A가 2개 생산하는데 B가 3개 생산하면 시장 전체는 5개 생산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째줄에 산업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평으로 더해서 수평으로 더해진 그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이 예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제공한대요. 뭐 어떤 흥미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흥미로운지. 자, 가격 상승에 따라서 산업의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가격이 올라가면 산업 전체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는데 두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 개별 기업들이 공급 곡선에서 되게 우상향이다. 그렇지. 가격이 올라가면 개별 기업들도 생산을 늘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서메이션하면 당연히 증가해서 우상향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아서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지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 곡선이 시장 전체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긴 두 가지가 있대요. 증가하는 게. 첫 번째는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생산을 늘리는 거야. 스몰 요거 Q 요거를 증가시키게 되다 보니까 그 서메이션 자체가 커지고요. 두 번째는 자,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얘 A와 B 기업만 시장에 참여하고 C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AVC보다 가격이 낮으니까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얘도 참여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규 공장 기업이 진입한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생산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기업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기업이야.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우린 생산 안 해 이랬는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기업이 B와 C, D 이런 기업도 진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 알 수 있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단기에서 경쟁적 기업의 생산자 잉여를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제목이 경쟁 시장에 종사하는 활동하는 기업이에요. 기업.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단기 산업의 공급 곡선과 시장의 수요 곡선의 교차점이 시장 균형 가격을 결정한다. 앞에서 얘기했죠. 수요 공급 곡선이 같아질 때 거기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완전 경쟁적 기업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앞에서 그냥 했던 그 얘기입니다. 이윤극대화하는 여기서 이윤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뭐 했던 거 계속 반복이고요. 자, 그런데 생산자 잉여 그거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생산자 잉여 우리 알고 있는 그 생산자 잉여 맞습니다. 네 번째 줄 보면 3장에서 처음 얘기했는데 시장 가격과 기업의 MC와의 차이,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말이야 비용이 이만큼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선 난 이만큼은 받아야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 금액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이거보다 더 높은 거야. 그럼 이 차이만큼이 생산자 잉여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전체로 해서 봤었을 때 이 시장 전체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된 거야. 이렇게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수요 공급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수요 공급하면 요만큼의 가격이 여기서 결정되잖아.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생산자 잉여였었죠. 위에가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서 이만큼을 내가 Q0를 생산하게 되면 요만큼이 살짝 한계 비용이 이만큼인데 P가 이만큼이잖아. 그 차이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10가지 생산하면 이걸 다 삼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일반적으로 기업은 MC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에서 일정한 생산을 하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맨 마지막 제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있죠. P가 MC보다 더 높아지는 상태. 마지막 그 줄에 가보시면 각 단위마다 요거를요 마크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 한계 비용보다 높은 그 차이 요거를 우리가 마크업이다 이렇게 이름을 미시해서 붙이기도 해요. 그냥 그 정도 우선 개념을 잡아 주시고요. 또는 마진이다 이렇게요. 야, 너고 하나 팔았을 때 마진이 얼마 남아? 약간 뭐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지금 개별 기업 얘기하니까 294페이지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자, 요건 시장 전체야. 시장 전체고 개별 기업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건 시장 전체고 요거 이렇게 이게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자, 이게 바로 MR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C 찾았습니까? 주황 색깔로 돼서 이렇게 된 게 MC 이렇게 돼요. 그럼 최적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하면 우리 책에서 소문자로 안 했으니까 그냥 책대로 대문자로 쓸게요. 이건 개별 기업이라는 거 잘 보시고 자, 그럼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내가 요만큼 생산했다 할게. 그럼 거기서 P 요거 나타낸 게 요만큼이 P가 되겠죠. P가 되고요. 요게 자, 이 파란 색깔 막대 그래프가 P 이렇게 되는 거야. MC는 어떻게 됩니까? MC는 요거지 요거네. 요만큼 빨간 색깔. 자, 그래서 P에서 MC를 Q 스타까지 생산한다라고 하면 이거 다 더하는 거야. 거기 보시면
연두 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생산자 잉여. 왼쪽은 사실 요거랑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그냥 MC 느낌이라고 보셔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됐냐면 아니 거기 큐스타까지 생산을 한단 말이야. 자, 오른쪽 그림 잘 보시면 요 MC를 다 서메이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큐스타까지. 자, 요거 P를 다 서메이션 하게 되면 이게 P가 이렇게 있으니까 Q까지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요거 P 곱하기 Q 하면은 그게 TR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를 다 서메이션 한다 할게. 그래서 MC를 다 서메이션 하게 되면은 이게 가변 비용을 총 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TR은 그냥 놔두고요. 가변 비용을 다 더하게 된 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VC에다가 곱하기 Q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MC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AVC의 최소점을 거기 지나가야 돼요. 거기 노란 색깔, 주황 색깔, 노란 색깔로 돼 있나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AVC 이렇게 된단 말이지. 최소점이 여기를 지나가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용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거기 점점점점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우선 비용을 표시해 볼까? 여기 나와 있는 MC 여기까지 다 더한다 할게. 그럼 저쪽에 나와 있는 그래요. 빨간 색깔로 검정 색깔로 할까요? 저쪽에 나와 있는 요거 면적을 다 더한 거 색깔이 몇 개 없어서 요게 MC를 다 합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TVC 그런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거 AVC라고 하면 요거랑 이렇게 나타낸 거랑 파란 색깔과 면적이 똑같을 거야. 이렇게 나타낸 거. 이렇게 이것도 역시 TV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보면 여기에 이렇게 뿌져나온 검정 색깔 빗금친 게 여기에 들어가면 싹 같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생산자 잉여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총 수입에서 가변 비용의 한계 비용의 총합 그거 뺀 걸로 할 수 있고 여기 최종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총 수입에서 여기 총 가변 비용을 뺀 나머지 여기 위에 책에 녹색깔로 색깔이 없어서 그런데 녹색깔로 표시된 거 그것도 생산자에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그림이 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 바로 밑에 볼게요. 자, 그래서 생산량 각 단위에 이러한 P-MC 마진이라고 있습니다. 마크업이라고 있습니다. 마크업을 다 더한 게 이게 바로 검정 색깔 요게 마크업을 다 더한 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요. 이렇게 된 게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된 거랑 면적이 똑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나와 있는 생산자 잉여에 대한 설명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또 보시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프로듀서가 얻게 되는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중간에 식 있죠. 총 수입에서 이걸 다 더하게 된 거 가변 비용을 뺀 거지.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총 수입에서 우리 TVC라고 씁시다. T자 빼도 상관없는데 가변 비용을 뺀 나머지가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자, 여기는 당연히 고정 비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용은 전부 다 가변적인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짝 보면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관심사가 되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첫 번째는 이윤이 있고요. 밑에 제목에 나와 있듯이 또 하나는 생산자 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업의 이윤 요거와
그리고 생산자 잉여 이거와 또 살짝 구별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저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경제적 지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비슷한 듯 다른 듯 약간 그런 개념이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맨 마지막 줄 볼게요. 생산자 잉여가 이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도 이건 놀랍지 않죠. 생산자가 얻게 된 이득, 생산자가 가져가는 이윤, 약간 그건데 개념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윤이라는 거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이윤 이렇게 됩니다. 이 파이라고 쓸게요. 이 다시 쓰면 자, 근데 총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T자 뺄까요?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으로 T자 넣읍시다. 계속 넣었으니까. 그러면 총 가변 비용과 총 고정 비용 그거의 합으로 구성돼 있어요. 오케이? 다시 정리할게요. 이거 그러면 가변 비용 빼기 고정 비용 이렇게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앞에서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됐다? 총 수입에서 가변 비용만 빼는 겁니다. 생산자 잉여는 얘는 프로듀서가 얻게 되는 잉여는 총 수입에서 가변 비용만 이렇게 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정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윤 얘기할 때는 단계는 고정 비용도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생산자 잉여가 된다니까. 얘가 생산자 잉여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와의 관계는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네요. 요게 이제 두 개의 차이가 되는 거죠. 얘를 전리 넘겨 볼까요? 넘겨 보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은 생산자 잉여는 기업의 이윤에다가 고정 비용을 더한 만큼이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요게 이윤이고,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만약에 존재하게 되면은 이윤보다 생산자 잉여는 좀 크게 되겠지. 장기에 고정 비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윤과 생산자 잉여는 같게 되고요. 더 또 장기에 고정 비용도 없고 이윤도 빵이 되면 그때는 뭐 또 생산자 잉여도 빵 이렇게 되긴 하겠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랑 이윤 개념 두 개 차이점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95페이지 첫 번째 줄 볼게요. 생산자 잉여가 이윤과 같지 않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거기 가보시면 생산자 잉여는 고정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인 반면에 이윤은 고정 비용을 감안했다. 저 식에서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신규 기업은 이윤이 0보다 작아도 조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가변 비용만 회수할 수 있으면 돼요. 이 고정 비용이 우리 책에서는 전제 조건이 전부 다 매몰 비용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비용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변 비용만, 그러니까 여기 생산자 잉여가 0보다 크게만 하면 우리는 생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플러스가 될지라도 고정 비용이 많으면 이윤이 0보다 작을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접목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윤이 0보다 작을지라도 생산자 잉여가 0보다 크면 기업은 뭐 조업을 계속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 월급은 다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두 번째 따랑 마지막 줄 볼게요. 생산자 잉여가 여기 생산자 잉여가 0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생산자 PS가 잉여가 0보다 작다라면 이거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변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니까 이때는 셧다운해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조업 중단점 관련해서 나타내는 판단 기준이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완전 경쟁 산업의 생산자 잉여 나타내는 거는요. 요거랑 비슷한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나와 있는 응용 요것도 한번 뭐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298페이지 거기 예제 나와 있잖아요. 잘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고 바로 밑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번 김치 산업에 우리 중간고사랑 비슷하게 이렇게 문제 하나 주고 작은 문제가 이렇게 딸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을 도출하세요. 그 다음 시장의 수요 곡선과 이꼴로 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을 구하세요. 그 다음 거기 보니까 비용이 다른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고비용 생산자가 있고 저비용 생산자가 있는데 또 기업의 개수도 달라요. 고비용 생산자는 100개 있고요. 저비용 생산자는 50개 이렇게 있어서 구한 다음에 생산자 잉여를 구하세요. 나와 있는데 뭐 괜찮은 스탠다드한 기본이 되는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장기 완전 경쟁 산업 그거는 잠깐 좀 쉬었다가 얘기하고요. 그다음 저 마지막 끝에 경제적 지대라는 개념이 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